오늘은 지분 경매를 할 때 알아야 될 점과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지분 경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제주의 구옥, 돌담이 정겨운 제주의 구옥의 풍경인데요. 자, 이 물건은 현재 경매에 나와서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전체 주택이 다 경매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총 3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 7분의 2 지분이 경매로 매각 진행이 절차 중인 물건입니다. 이렇게 지분 경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응찰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가요? 자, 어떤 분에게는 이 지분 매각 물건이 짭짤한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분 물건은 복잡하니까 아예 관심 물건 자체에서 배제시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통상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주택에 대한 지분 경매도 나오고요, 토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아파트도 나오고, 그리고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죠. 묘지 경매에서도 지분 매각 물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 매각 물건이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상속 때문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동산이 상속되었을 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 그러면 총 3명에게 상속 재산이 상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이 되면 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자녀분 중에서 어떤 분은 살기가 괜찮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그 한 자녀의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아니면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지분 물건의 경우에는 대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보다는 가압류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카드 값을 써서 연체를 했거나 자동차를 살 때 캐피탈 쪽에 할부를 사용했는데 갚지 못해서 캐피탈 회사나 카드 회사는 소유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가압류를 겁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를 걸 때 법원에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권한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이러한 판결을 원인으로 해당 소유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가압류를 해서 경매 매각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지분 물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통상 지분은 유찰이 많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2번, 3번, 4번까지 유찰이 되는데요. 그러면 원래 감정 가격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 감정 가격이 나왔는데 3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낙찰을 받아서 나머지 공유자에게 내 지분을 파는 방법이 첫 번째겠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 내 가족이 가지고 있던 지분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공유자 매수 청구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사례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다면 내가 낙찰받은 가격에 공유자가 우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현재 이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가 약 1억 1,400 정도 되는데 현재는 첫 번째 유찰이 되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분 물건이 3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분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봐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2 공유자에게 내가 낙찰받고 난 이후에 내 지분을 사가라고 협의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가 1억 1,400에 사가시라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안 사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3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2배인 한 6천만 원 정도로 서로 협의해서 내 지분을 사간다면 낙찰 후 잔금이 치러지기도 전에 한 달 안에도 협의만 잘 되면 100%의 수익을 창출하고 성공적인 지분 경매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안 산다면 문제겠죠.
통상 공유자는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유찰되면은 본인들이 낙찰받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족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생돈을 주고 사와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약 3천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3천만 원 정도인 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켰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봤을 때는 돈이 없거나 아니면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매 진행 과정 중에 경매가 취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유찰이 계속되다가 타인이 낙찰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지 이 물건은 취하될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유찰이 되어서 3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낙찰을 받고 나서 내 지분을 사가시라고 했는데 사가지 않는다면 반대로 내가 나머지 7분의 5 지분을 인수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금액에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내가 이분들의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입을 해서 온전한 이 집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면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위치도 좋고 도로 사정도 좋고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높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의 시골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분을 내가 사온다면 비용은 들겠지만 오히려 온전한 물건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택 리모델링해서 에어비앤비나 숙박시설로 돌린다면 꽤 높은 금액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지분을 얼마에 사올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에 파세요 라고 한다면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유찰이 되어서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내가 감정가대로 이 물건을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매입할 때는 싸게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의 지분을 매도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내 지분을 상대방에게 팔 수도 없고 두 번째, 상대의 지분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번째,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형식적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현물 분할을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지분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지분으로 내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유찰 횟수를 거듭하여 1억 1,400짜리를 3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건이 온전하게 나온다면 감정가대로 계산을 해보면 약 4억 중반 정도가 이 물건의 감정가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건이 나왔을 때 과연 낙찰가율이 몇 % 정도의 낙찰이 되느냐? 보통 이 정도의 물건이면 70% 이상, 80%대에도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중반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3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3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7분의 2로 나눠보시면 수익 금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통상 지분 경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데까지는 정말 짧게는 6개월에서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만큼 내가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묶이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거주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 추측인데 아마도 여기는 상속을 받을 당시 어머니께서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두 분의 지분에는 전혀 제한 물건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가압류도 없고 근저당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해서 이분들에게 내가 낙찰받은 이 금액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지 말고 일정 금액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금액 정도에서 협의를 한다면 계속 어머니가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지분을 상대방에게 팔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출고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이 물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물건이라도
그 지분의 특성 그리고 누가 지금 현재 살고 계신지에 따라서 주택의 지분 경매에 있어서는 꼭 필수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출구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지분 매각은 어떤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협상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협상을 하신다면은 내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이분들에게 협상을 해서 잔금 후 바로 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생각하시고 오늘 경매 매물 한번 현장과 항공 영상 보시겠습니다.